반대로 인중이 길어서 앞니가 아예 다 덮여서 답답해 보이는 분들이라면 수술 후에 앞니가 살짝 노출되면서 훨씬 더 시원하고 자연스러운 인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튜브 성형외과 박종현 원장입니다. 요즘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 보면 인중만 조금 짧아지면 훨씬 덩어리 될 것 같다면서 인중 축소술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SNS에서 전후 사진을 보고 필터를 씌운 것처럼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시는데요. 그리고 특히 최근 연예인 이지앤님이 인중 축소를 보시고 애원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전문의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인중 축소술은 모든 성형수술 중에서 두 가지를 가장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인중 축소를 고민하실 때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리스크는 흉터입니다. 우리 입 주변 하루 종일 말하고 먹느라고 움직임이 쉴 틈이 없죠. 그래서 수술 부위가 특히 당겨지는 힘, 장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욕심을 내서 너무 많이 줄여버리면 이 장력이 강해져서 흉터가 벌어지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제 과도하게 수술하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 한 달째까지는 괜찮다가 두 달, 세 달 이후부터 흉터가 벌어지면서 울퉁불퉁해지는데 이게 다 인중 부위의 특성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전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비주, 그러니까 코 기둥의 위치에 대한 오해인데요. 비주가 안으로 쑥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서 인중 축소로 피부를 당겨내리면 비주도 예쁘게 내려오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비주의 축하 위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코수술을 통해서 비주 가운데 그 기둥 연골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모양이 예쁩니다. 그런데 기둥은 그대로 둔 채로, 즉 가죽만 당겨서 비주를 내리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속기둥은 가만히 있는데 겉가죽만 팽팽하게 끌어내린 꼴이라서 결과가 좀 부자연스럽고 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중 축소는 인중의 길이를 조절하는 수술이지 코의 구조적인 기둥을 바꾸는 수술은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꼭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치아와 인중의 관계입니다. 인중 축소를 하면 윗입술이 위로 당겨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앞니가 더 많이 보이게 되는데, 만약 본인이 앞니가 커서 이미 토끼 이빨처럼 치아가 잘 보이는 경우라면 수술을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입이 안 다물어지거나 치아가 너무 과하게 드러나서 인상이 좀 어색해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인중이 길어서 앞니가 아예 다 덮여서 답답해 보이는 분들이라면 수술 후에 앞니가 살짝 노출되면서 훨씬 더 시원하고 자연스러운 인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인중 오목술과 인중 축소를 같이 병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인중의 절대적인 길이를 줄이는 데만 집중하시는데 사실 시각적인 길이는 입체감에서 옵니다. 밋밋하고 평평한 인중에 C컬 형태의 오목한 골을 만들어주면 그림자가 생기면서 시선이 분산되고요. 이렇게 하면 피부를 억지로 많이 잘라내서 치아 노출을 과하게 만들지 않아도 인중이 시각적으로 훨씬 짧아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피부 절제량을 조절할 수 있으니 흉터가 벌어질 위험은 훨씬 낮아지고 모양은 훨씬 입체적으로 자연스러워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인중 축소는 무조건 많이 자르는 수술이 아니라 내 코의 구조와 치아의 노출 정도에 맞춰서 어색하지 않게 디자인하는 수술이 되어야 합니다. 흉터가 무서워 고민만 하셨던 분들이라면 무작정 길이를 줄이기보다 입체감을 살리는 방향으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술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나 본인의 케이스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직접 확인하고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